특히 20대 분들은 네. 이제 소위 이제 가성비 좋은 네. 이제 저렴한 화장품을 여러 개, 막 10개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피부가 빨개지고 네. 좀 가렵다. 그랬더니 나중에 피부가 까매졌다. 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 TV에 반가운 분 모셨습니다. 대한민국에 2%밖에 없는 피부과 전문의이자 닥터 주디 유튜버로도 활동하고 계시죠. 청담 글래시 피부과의 주홍진 대표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유리처럼 빛나는 글래시한 피부를 만들어드리고 싶은 2% 피부과 전문의 닥터 주디 주홍진 원장입니다. 네. 이 글래시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홍진 원장님과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바로 기미, 흑자, 검버섯 없애는 방법입니다. 네. 굉장히 주제가 좀 어렵죠. 사실 근데 이 기미나 흑자, 검버섯이 다 비슷하게 보이긴 하거든요. 여긴 확실한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세 가지 다 이제 갈색으로 얼룩덜룩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러니까 피부 색소 질환이다 보니까 네. 얼핏 보면 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요. 네. 특징은 아주 다릅니다. 네. 이제 먼저 기미는요, 네, 네. 마치 이제 하얀 옷에 네. 약간 분무기로 보리차를 뿌렸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아, 되게 안타깝죠. 오, 이제 빨았는데 네, 하얀 네, 옷에. 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희미하게 이제 갈색이 번져 있고 그쵸. 또 경계가 흐릿해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조심조심 치료도 해야 되고요. 또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기도 좀 어렵습니다. 아, 네. 이제 반면에 이제 잡티나 흑자는 네. 이제 쿠키 속에 약간 초콜릿 칩이 딱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점처럼 이게 딱딱 분명한 명확한 경계가 있고요. 네. 색이 진하고 이제 뚜렷한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비교적 미백 네. 레이저 치료에 잘 반응하고 기미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없어지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기미가 정말 어려운 거군요.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검버섯은요. 네. 이제 보통 나이가 들수록 개수도 늘어나고 색도 진해지는데요. 네.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 이제 빵 위에 올려진 이제 건포도처럼 튀어나와 있어요. 오. 그리고 색도 매우 진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단순하게 색소 질환이 아니라 네. 사실 양성 종양이에요. 네. 종양이 보통 이제 무섭게 생각하시지만 그쵸. 이제 우리가 무서워하는 암은 악성 종양이고요. 그쵸. 이제 검버섯은 양성 종양이라 음. 그냥 세포의 덩어리를 뜻한다고 생각해보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표면이 약간 이제 기미나 아까 흑자보다 도톰하거나 좀 거칠거칠하고요. 그 레이저로 꼭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아주 쉽게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게 너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기미와 흑자,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가 좀 다르겠죠, 다?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정말 다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흔히 우리가 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네. 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유전적인 영향이 있어요. 아. 이제 기미는 보통은 이제 40대 이후에 심해지는데요. 유독 20대, 30대부터 기미가 진해져서 네. 피부과에 미백 레이저 치료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 이제 그런 분들 여쭤보면 저희 어머니가 기미가 진해요 하시는 분들 오. 많으세요. 이건 이제 피부에 멜라닌 색소의 반응성이 좀 유전적으로 타고났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멜라닌 세포는 이제 색소를 만들어내는 공장이에요. 이런 멜라닌 색소의 민감성이나 이제 활성이 높은 유전적인 체질인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 유전적 문제가 있군요. 네. 네. 두 번째로는 네. 바로 햇빛이죠. 햇빛 중에 이제 자외선 노출이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그렇죠. 자외선 중에 특히 UVA는 파장이 길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창문이나 심지어 비 오는 날에도 진피층까지 이렇게 깊게 침투를 해서 네. 멜라닌 생성 유전자를 자극합니다. 피부는 자외선을 받으면 스스로 세포를 보호하려고 네. 멜라닌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이게 과하게 축적되면 바로 기미나 흑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 자극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제 사우나, 찜질방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요리사 같은 분들, 이제 고온에서 이제 요리하시는 분들, 그리고
장기간 이제 마스크 착용을 해도 피부 온도가 올라서 그렇구나. 멜라닌 생성을 간접적으로 유도합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네. 이제 검버섯 말고 특히 기미나 흑자에 영향을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바로 있습니다. 뭔데요? 뭘까요? 네. 이제 이동환 원장님과 저의 네. 차이인데요. 네. 아, 바로 여성? 여성 호르몬입니다. 아, 네. 예, 여자는 힘듭니다. 아. 에스트로겐과 네. 프로게스테론이 멜라닌 세포를 자극을 합니다. 특히 기미는 네. 임신 마스크 또는 임신성 색소 침착이라고 의학적으로도 불리는데요. 네. 그래서 임신 중이나 아니면 피임약을 드시거나 네. 완경 전후처럼 이렇게 여성 호르몬 변화가 큰 시기에는 멜라닌이 더 왕성하게 생성됩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 홈케어, 잘못된 화장품 사용으로 그래요? 기미가 진해지는 분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이거 주의해야 되겠네요. 네, 특히 20대, 30대 분들은 네. 홈케어를 잘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네네. 오히려 너무 많은 화장품을 사용하다 보니까 어? 그 화장품 부작용으로도 기미가 생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특히 20대 분들은 네. 이제 소위 이제 가성비 좋은 네. 이제 저렴한 화장품을 여러 개, 막 10개 이상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좋다고 하셨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피부가 빨개지고 네. 좀 가렵다. 그러더니 나중에 피부가 까매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소위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있거나 아. 또는 이제 접촉성 피부염인데요. 이렇게 사실 아까 말한 기미의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결국에는 이제 피부에 염증을 만들고 그게 약간의 이제 흉터처럼 색소 침착이 돼서 기미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을 너무 과하게 사용하시거나 화장품을 너무 여러 종류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화장품 알러지가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겠죠. 주의하셔야겠네요. 네, 항상 과유불급. 그리고 또 이제 기미와 흑자 이게 정말 은근히 거슬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 홈케어도 많이 하는데 최근 유튜브에서 보니까 기미 흑자 없애는 식초 베이킹 레시피 팩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보니까 뭐 베이킹 소다, 뭐 요거트, 뭐 식초 섞어가지고 팩을 하면 각질이 벗겨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가요? 저도 오늘 동생이 그 영상을 보내줘서 봤는데요. 네. 궁금해서 댓글을 봤는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따라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왜요? 일단 저 같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피부가 예민한 민감성 피부 타입은 따라하시면 약간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베이킹 소다는 네. 과학 시간에 배우셨다시피 네. pH가 약 9 정도인 알칼리성이에요. 그렇죠. 알칼리죠. 근데 식초는 그 반대죠. 네. pH가 약 2에서 3의 완전 강산성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섞는다고 해서 중화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피부가 산성, 알칼리로 왔다 갔다 하면서 피부 장벽이 흔들리면서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거트가 약산성이고 네. 유산균이 들어있어서 뭔가 좋아 보이는 네. 듯해도 그렇죠. 사실은 이제 산과 알칼리를 같이 바르면 역시 피부는 그 양 극단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는 효과가 있다고도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바로 이제 일시적인 착각인데요. 첫날은 피부가 뽀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면 각질층이 식초 때문에 약간 화학적 필링한 것처럼 녹은 거예요. 네. 마치 페인트 벗겨내듯이 네. 얇은 피부를 강제로 한번 밀어낸 거죠.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피부가 맨들맨들하고 부드러워 보여요. 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네. 피부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네. 갑자기 시간이 지나면 건조해지고요. 심할 경우 이제 따갑거나 붉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 며칠 지나면 네. 염증 후에 이제 피부가 얼룩덜룩 까맣게 되는 색소 침착이 올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런 잘못된 홈케어를 장기적으로 반복한다면 네. 결국 모든 자극에 예민한 민감성 피부 타입으로 바뀌고요. 네. 오히려 홍조, 기미, 피부 트러블이 더 잘 생기는 피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다 맞는 건 아니군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특히 민감한 사람 조심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미흑자를 없애는 홈케어 방법, 다른 방법 좀 추천해 주시죠. 요즘 이제 약국템이 또 인기가 많죠. 이제 화장품으로 쓰는 비타민 A 화장품이나 이제 약국에서 기미 연고로 파는 비타민 A 연고는 항상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품입니다. 맞아요. 네. 네. 그 이유는 바로 네. 효과도 좋지만 대신 네. 부작용도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타민 A 유도체를 효과는 좀 적지만 네. 대신 부작용도 적게 만드는 이제 화장품이 생겼고요. 그 그렇죠. 화장품 성분이 바로 레티놀, 레티날 같은 비타민 A 유도체 화장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비타민 A 화장품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겠는데 비타민 A 화장품 잘 고르는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아, 네. 그럼요. 네. 네. 비타민 A 유도체 화장품은 크게 레티놀과 레티날이라는 이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네. 이제 공통적인 거는 모두 비타민 A 유도체로 이런 색소 침착에 효과 있을 뿐만 아니라 피부 노화 방지, 주름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성분입니다. 네. 거의 만병통치약처럼 들리는데요. 네. 아마 저처럼은 이게 40대 이후의 여성분들은 네. 아마 10년 전부터 레티놀 화장품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근데 레티날 화장품은 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좀 더 약간 신상품 같은 이제 새로 개발된 비타민 A 화장품 성분이기 때문인데요. 아, 네. 결국 레티놀과 레티날이 모두 피부에 흡수돼서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네. 레티노일 엑시드라는 성분으로 변환이 돼야 됩니다. 레티놀은 2단계의 변환을 거쳐야 되지만 레티날은 딱 한 단계 변환만 거쳐야 돼서 네. 좀 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동시에 네. 이 레티날이 레티놀보다 또 피부에 자극이 더 적어서 확실히 새로 나온 레티날이 레티놀보다는 민감성 피부 타입이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만약에 나는 약국 연고를 사고 싶은데 어떤 게 좀 자극이 제일 적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이제 스티바이, 20 크림, 비페린겔, 네. 아크리프 같은 약국 연고가 네. 가장 이제 처음 나오는 게 가장 자극 가능성이 크고요. 나중에 나오는 걸수록 가장 자극 가능성이 적고 즉 부작용이 더 적은 연고입니다. 그렇군요. 또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설명해 주신 적이 있는데 이런 비타민 A 유도체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도 있잖아요. 네. 예.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이미 똑똑하신 이동환TV 구독자분들은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네. 이제 레티날, 레티놀 크림은 밤에만 바르시고 네. 처음에 아주 눈곱만큼 소량을 바르시다가 점차 양을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민감성 피부 타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매일 바르지 마시고요. 네. 2에서 3일마다 한 번씩 띄엄띄엄 바르시고요. 네. 피부가 빨갛거나 따가운 자극 증상이 없으면 네. 그 이후에 점차 매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제 기미나 흑자가 진해져서 또 양성 종양이 검버섯이 또 생겨서 홈케어로 한계가 있겠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 또 어떤 치료를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치료 방법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먼저 기쁜 소식은 네. 이제 검버섯은 한 번만 치료해도 많이 흐려집니다. 네. 하지만 안타까운 소식은 네. 기미나 흑자는 단 한 번의 치료로 없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네. 이걸 꼭 알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요. 네. 그래서 오히려 기미나 흑자가 좀 생기면 좀 더 빨리 피부과 전문의 병원에 오셔서 더 진해지는 걸 예방하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십니다. 아, 네. 특히 가족분들 중에 기미나 흑자가 있는 분들은 네. 20대일 때부터 미리 초반에 오셔서 미백 레이저를 치료를 받으시면 유전적으로 더 악화되는 기미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검버섯은 또 그냥 쉽게 한 번에 치료가 되는군요. 네, 네. 검버섯이 이제 툭 튀어나온 거라고 했죠. 네. 요거는 이제 한두 번의 치료만으로 없어지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점을 빼는 CO2 레이저로 없애버립니다. 그런데 검버섯도 크기가 너무 크거나 네. 역시 깊이가 너무 깊은 경우에는 네. 3-4번 이상 나눠서 제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흑자는 네.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즉 즉 색소의 깊이가 얕은 경우는 2-3번 만에 미백 레이저 치료도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하지만 색소의 양이 많거나 깊이가 많거나 그리고 또 유전적으로 생기는 경우는 5번에서 10번 이상 인디아그 토닝 레이저, 피코 레이저 등 여러 가지 미백 레이저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미는 뭔가 자극을 잘못 주면 오히려 더 진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꼭 피부 타입과 피부 두께에 맞는 이제 미백 레이저 치료를 잘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피부 장벽이 너무 무너진 민감성 피부 타입에서는 레이저를 일단 하지 않고요. 이제 피부 관리를 먼저 해서 이제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하거나 또는 콜라겐 스티뮬레이터 치료를 통해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시킨 치료를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 피부가 튼튼해지면 이제 소위 미백 레이저 토닝을 10회에서 20회, 심지어 30회 이상 치료를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토닝 레이저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기미가 진해지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미백 스킨 부스터라는 치료가 나왔기 때문에 네. 이렇게 미백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비타민 성분으로 과거보다 기미가 좀 더 빠르게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주원재 원장님께서 기미, 흑자, 검버섯 없애는 방법까지 잘 정리해 주셨는데요. 워낙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많은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또 홈케어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